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민기입니다.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 후보는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3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병기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전병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장진영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은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3가지 주제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30초 전에 주황색 불이 먼저 들어오고 10초 전에 빨간색으로 변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을 비교해 봄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병기 후보부터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주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깊은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2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어 갈라치게 하고 자리를 나눠 먹고 사익을 추구하는 동안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의회마저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동작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작갑 주민 여러분, 저 김병기와 민주당이 여러분의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은 바로 동작갑 주민 여러분들의 투표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동작 주민 여러분, 누가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동작을 더 위대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김병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병헌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전병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상식과 합리성이 그리고 공정성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으로 그리고 검찰권을 앞세운 그런 그 패권 정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정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180석 여석을 가지고서도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했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겼습니까? 온통 방탄에만 열올리고 이재명 대표의 감옥 가는 것을 막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윤석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관계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국정 실패를 방어하고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당은 윤석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볼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진정으로 정치를 바꾸고 동작구를 바꿀 수 있는지 잘 고심해서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병기 후보께서는 제가 공정하게 경선을 요구했지만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라는 그동안에 존재감도 없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저와 구청장 후보를 경선조차 못하게 심의조차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일이 민주당에서는 다반사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1인 사당화가 된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진영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장진영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 진짜 동작에 필요한 일꾼인지 말입니다. 2년 전 최악의 수해가 나서 상도동, 신대방동이 다 쓸려져 내려갔을 때 저는 매일 쓰레기 더미와 싸우며 수재민 곁을 지켰습니다. 지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3,000명이 넘는 동작 주민들에게 월요 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뽑아놨더니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싸들고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누가 희망 고문을 하고 누가 진짜 희망을 말하는가입니다. 옆에 두 후보께서 재임하셨던 지난 20년 동안 동작갑에는 떠돌고 다녔던 유령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민자 역사,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이런 말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써먹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그런 말들입니다. 제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국철 1호선 지하화였습니다. 비록 저는 낙선했지만 공약은 살려내어서 결국 국철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진영의 희망은 진짜입니다. 셋째, 누가 진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인가입니다. 이제 우리 동작은 공천원금, 법인카드 불법 유용, 뇌물수수와 같은 썩은 정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부패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누구인지 꼭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젊은 장진영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토론 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세 가지 공통 질문을 순서대로 드릴 텐데요. 사회자 질문 후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세 후보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답변을 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두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이며 보충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세 개의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금리는 높아져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아주 팍팍한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지역 내 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은 485조 7천억여 원 규모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동작구를 비롯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전병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극심한 불황, 전형적인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그런 저조한 경제 운영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수출이 지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윤석열 지난 정부 2년의 경제 운영 성과이자 지표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강력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제1야당이 했어야 되는데 제1야당이 방탄에만 몰두하고 감옥 가는 것에만 막다 보니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금파가 없도록 유통의 구조조정 개선이라든지 소비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국민들에게 늘려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장진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요새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가지고 소상공인 여러분들 특히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협조를 통해 76조 규모의 원스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을 위해서는 힘내라 동작 5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늘이 상품권 사용 범위에 수산시장을 포함시켰는데 더 넓혀서 골목 상점까지도 상품권 사용 범위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특화대출 상품 출시 등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간이가세자 기준을 상향해서 세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간 동작 구석구석을 매일 다니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옮겨서 서민 경제를 살려낼 민생 대안 장진영이 만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병기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병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옹호한다고 대파한단이 얼마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온 국민이 입씨름을 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핏줄에 피가 돌게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셔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줄줄이 삭감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부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 지역화폐를 아주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하시던 분들입니다. 시장에 갈 때, 식사를 할 때, 아이들 교육비를 낼 때. 이런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이제 지역화폐를 구하는 일도 전쟁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소상공인 분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곳곳에서 다시 피가 돌 수 있도록 지역화폐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줄이고 묶여있는 자본들이 물 흐르듯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같은 반칙 행위가 없도록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장진영 후보가 전병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의 전병헌 후보님, 서울의 GRDP가 아까 485조라고 그랬는데요. 동작구 GRDP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21년도 기준에 6조 7천억 정도였는데요. 서초구가 36조, 영등포구가 44조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이 서울 25개구 중 꼴찌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마이너스 1.4% 성장을 해서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전 후보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전병헌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동작구만의 문제로 이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작구는 기본적으로 주거 형태의 집단 이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월급 생활자와 봉급 생활자에 대한 소득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증가 노력이 경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그런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무슨 그 지역화폐를 조금 나눠주고 뭐 어디를 갖다가 대출을 조금 늘려주고 한다고 해서 동작구 자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작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충분해야만 우리 동작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이 될 텐데 저는 현역 시절에 공동재산세라는 법을 만들어서 강남 서초에서 과잉 징수되고 있는 재산세를 동작구에 300억 이상 매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실은 지난 8년 동안 동작구에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네. 산업이 필요합니다만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예, 제한 배정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앞으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후보가 전병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정부 여당이 재정의 건전성에만 집착해서 지역 화폐 등 민생 예산과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R&D 예산도 삭감했는데요. 민생에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 후보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불황일 때는 이 국가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통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긴급적이고 기민한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긴축재정이라는 정반대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금 제도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감세를 하면서도 부자 감세를 먼저 했죠. 예를 들어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자 감세를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의 수요의 중심인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득세나 소비세나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놨습니다. 부자 감세를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대한 실질 명목 소득을 증가시키는 감세는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경제의 운영은 빵점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지역 화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지역 화폐나 또는 현금으로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은 이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마약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요법일 뿐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저출산 대책 방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18년 동안 38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6년째 한국뿐이고 17개 시도 중 서울의 평균 출산율은 0.55명으로 몇 년째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원인에는 높은 집값, 공공보육시설 부족과 높은 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근무 여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요. 심각한 고령화와 연계되어 국가 경쟁력 저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장진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근 20년간 쓴 돈이 380조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출산율이 0.72, 특히 서울은 0.55, 전국 꼴찌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존에 썼던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 때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인구 소멸 위기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할 정책은 첫째, 주거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이 한 4,8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휴가에다가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1+1 제도를 시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에게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자리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린이 병원 문제입니다. 야간 어린이 병원을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11개의 야간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동작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병원을 야간 어린이 병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손주를 얻었고 저희 의원실 직원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일을 하고 커리어를 가꾸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편한 주택들이 싼 값에 많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충분할 정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국가가 나서서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으로 지난 임기 중에 자녀의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부터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출산부터 양육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이 망해간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작년에 0.7명의 출산율이 금년에는 또 줄여서 0.6명으로 됐습니다. 2050년까지는 우리 인구가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소멸될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임시 방편적이거나 그 각 분야별로 땜빵식 처방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에 들여온 그 국가 총 예산이 380조입니다. 이 380조를 그 공공임대주택에다만 집중 투자했어도 지금과 같은 저출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뭐 몇 푼을 더 주고 얼마를 더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청년들의 전 생애 주기에 대한 교육, 주거, 노동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후보가 장진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옆 지역구 나경원 후보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나 후보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빚을 탕감해 주자는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십자포화로 얻어맞고 결국 해임까지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당 후보인 장진영 후보께서는 나경원 후보의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빚을 탕감해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제안도 그 폴란드식 제안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또 공감하는 바도 있었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 해법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 인구부에다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리고 전 부처가 다 협조를 해서 저 큰 마스터 플랜을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그 금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세부적으로 그 인구부의 정책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까지 20년 넘는 그 우리가 노력을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의 어떤 특정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이것으로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병헌 후보가 장진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기구로 해결할 수 있다면 기구를 100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매우 추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그 빛을 창감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탕감해 줄 것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정부 여당이 낸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장진영 후보 질문 요지를 아셨을 테니까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후보가 제안하는 것은 일반 부채를 탕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먼저 해주고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회수하는 율을 낮추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서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라도 다 만들겠다. 그것도 맞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각 부처가 다 따로따로 지금 380조라는 돈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부처의 역량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급 인구부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동작구는 서울 평균보다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구의 이 신혼부부 많이 만들기 이것도 우리 동작구 차원에서 따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야간 어린이병원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 현안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는 사육신공원과 사육신역사관, 용양봉저정, 드라마 촬영지인 용봉정 근린공원, 충효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동작 충효길 코스 등 지역문화 명소와 다양한 녹지공원, 노량진 일대 수산시장 등 관광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한강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명소를 문화활력도시로 적극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관광객 유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문화자원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병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대형 쇼핑몰과 상업시설, 호텔 같은 첨단 시설과 문화유산, 자연 경관이 혼재된 곳들에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동대문, 장충동, 삼성동, 익선동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동작은 사육신공원, 용양봉저정,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첨단 상업시설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 역사를 통합 개발하면 한강변에 수만 평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수협중앙회, 수협산하기관,
어린이 수산 테마파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갑 지역에는 없는 대형마트도 유치하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호텔과 외국계 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근의 녹지 공간과 한강 그리고 문화유산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동작이 새로운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될 저 삼선의 김병기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전병훈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김병기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동작구에 그 여러 가지 문화재와 문화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동작구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또 국립 그 현충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현충원은 제가 2005년도에 국립묘지법을 제정을 해서 국립묘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어서 출입이 통제가 되고 또 인근에 그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던 것을 완전히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충격길, 그 둘레길이 완성하고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 국립묘지도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당연히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고 국민 친화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건너편에다가 한강 그 수변공원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63공원과 연계하는 연육교를 설치해서 그 관광자원하고 장승배기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를 해서 무빙워커를 놓고 해서 이 장승배기에서부터 노량진역 그리고 여의도 일대 그리고 또 국립공원까지 하나로 묶는 대규모 종합 관광 문화 타운을 만드는 것이 보다 거시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진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작갑의 노량진 수산시장 용양봉조정 같은 진짜 보석 같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의도하고 용산이랑 맞붙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서울시장에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그다음에 노량진, 노들섬, 용양봉조정, 세비섬 이렇게 하면 이게 W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 W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오 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윤석열 대선 캠프 공약에까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노량진 사이에 5차선 도로, 그다음에 도보 전용 다리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3천억을 넘게 들여서 노들 예술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들섬과 노량진을 연계해서 개발하자라는 제안을 또 오 시장한테 해서 오 시장이 확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의도 용산을 연계하는 노량진 허브 이것을 구축을 해서 여기에 용산과 여의도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당겨서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예,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갑니다. 먼저 전병훈 후보가 김병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철도지화는 2004년도부터 본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 예산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뭐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저는 철도지화뿐만 아니라 노량진 일대 그 올림픽대로를 완전히 지화해서 올림픽대로에 센트럴파크 공원과 같은 것을 만들고 아울러서 종합 그 금융센터를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 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올 1월 9일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철도 지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상철도를 지화하는데 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토교통부는 최소 이게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건은 지상철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벽에 제한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저희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림픽대로 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도 며칠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지화하자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올림픽대로를 지화하고 그 지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아주 그 관광자원으로서 유용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발언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후보가 김병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후보가 말이에요. 동작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격려했던 서울 가족 프라자가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행복은커녕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김 후보님이 착공서부터 완공까지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후보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도와 의도는 좋았으나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공간을 갖다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는 좀 더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재구축하는 방법은 이제 시설의 편의성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고요. 재구축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요. 동작 주민들께서는 후자의 방법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 종합체육시설 또는 지상에 종합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걸 선호하시던데요. 그런 방법까지 전부 다 종합 고려해서 제가 당선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서울시 등과 논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나머지 두 후보에게는 공약에 대해 모두 2번까지 질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앞에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면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진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월요 법률 민원 상담을 통해서 3,000명 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리해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동작구에도 대형마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그 일대를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해서 그곳에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문화 복합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도동의 14, 15구역이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고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도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도로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도동을 뉴타운으로 신규 지정해서 국비 지원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겠다.
라는 공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20년간 신대방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의 추가 출입구 설치. 이 문제를 20년 동안 희망 고문을 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대림 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그리고 지하 보도 연결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방동 주민들의 골칫거리 바로 서울 가족프라자. 이게 이제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용적률이 600%에 달하는 일반 상업 지역인데 여기다가 89%짜리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자기 땅이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페이스 살림을 주민들은 영화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용역을 실시해서 재건축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 과감하게 헐고 다시 짓는 그렇게 해서 대방동 주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 약속 드립니다. 장진영은 동작갑의 값을 지키겠습니다. 예, 장진영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장진영 후보 공약에 대해 김병기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공약집을 바탕에 철도 지하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률안에 따라서 철도 지화가 신속히 추진하시겠다고 공약하셨고요. 매우 환영합니다. 관련해서 노량진 대방동 구간을 1차 사업 구간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철도 지화는 어느 한 구간만 먼저 지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구간만 지화되면 경사로 때문에 지하철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화할 건지 보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서울 시계 구간까지가 한 17km 정도, 17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사라는 것은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1차 사업 구간 계획을 서울시가 제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량진 대방역 구간이 1차 사업 구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거고요. 그게 현실성도 있는 것이 지금 이 17km 서울 구간 중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우리 동작갑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조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가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서 일단 1차 사업 구간에 그 우리 동작갑 대방동 노량진역 구간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1차 사업 구간과 나머지 사업 구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기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이 첫째 1차 사업 구간 공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철도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병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전병헌 후보께서 현재 15일인 법정 연차를 25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무척 환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는 근로시간도 다시 늘려야 하고 유럽과 같은 선진 근로 문화는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매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진영 후보께서는 법정 연차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개혁에 찬성하시는지 찬성하신다면 정부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반대한다면 반대 논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한 거죠? 장진영 후보가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법정 연차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주 52시간 근로제 이것도 그 취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굉장히 멍들게 했던
최저임금 급등과 함께 주 52시간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당했고 경제가 상당히 더 어려워진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이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활성화 부분과 반드시 연계하고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범했던 그 우를 다시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병헌 후보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진영 후보 공약에 대해서 전병헌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첫째, 지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고치겠다고 그랬다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백지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장진영 후보의 논리는 좀 맞지 않다. 두 번째, 살림터는 제가 2010년도에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동일 건축에다가 팔으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돌려주라 해서 서울시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추진은 우리 예. 네, 전병헌 후보의 발언은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마이크가 꺼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이 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압박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 52시간이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69시간으로 늘리는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그리고 또 이 여론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데 그런 빌드업 과정이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 아까 그 김병기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기 후보가 이것을 재구조화를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이 즉 김병기 후보는 착공식에도 참여했고 완공 때도 계속 현역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 시작과 마무리를 다 보셨던 분이 대방동 주민들의 수건이 뭐였는지를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게 되니까 이거는 헐고 다시 지으는 걸 검토하겠다.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기 의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대방동 주민들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저는 관철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전병헌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52시간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시행착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우리 변호사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 법정휴가, 연차휴가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창의력이 후가 경쟁력이고 창의력의 원천은 여가와 휴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휴식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장진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 부분뿐만 아니라 그 연차 휴가를 늘리는 방안도 그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특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연착륙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급등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려주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와 방향이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가 그 편의점 알바생들 자리를 대폭 줄이고 그 동네 소상공인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그런 자리들을 없애버려서
진짜 어려운 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없앴다. 이게 지금 드러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진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들어보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김병기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사랑하는 동작주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우리 동작에는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방동 군부지를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렸고, 노량진 한강변 복합개발은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에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결정되면서 청사진이 세워졌습니다. 신림선은 이미 개통되었고 신안산선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장승배기 행정타운 역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십 년 된 수건 사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동작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노량진 역사와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를 통합 개발하여 동작주민들에게 한강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우량기업, 어린이 수산 테마파크, 대형마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동작과 여의도를 잇는 연륙교를 신설하고 왕복 5차선 연결 교량을 건설하겠습니다. 노량진, 신대방, 상도동에 산적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상도동 주민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서부선 조기 착공, 삼선 의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될 저 김병기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주민 모두가 바라는 철도지화 사업,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통과시킨 철도지화 특별법으로 확실하고 빠르게 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 김병기는 동작 주민들께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김병기에게 맡겨주시면 다시 한번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김병기 후보 공약에 대해 전병헌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첫째, 대방동 미군 기지 이전 부지를 동작구민에게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군부지, 미군 기지. 그거는 대방동 군부지요? 예. 그거는 군부지는 돌려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파트를 때려 짓는다라는 그런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선 개통 지금 확정된 지 2015년도에 개통됐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다가 그 조기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각 착공인지 조기 착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네, 전병헌 후보의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지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안단 부지를 집적화해서 군부대를 현대화하고 그 남은 공간에 좀 아파트도 짓지만 그 남은 공간이 그렇게 집적화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을 갖다가 신설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런 지연이 계속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 끝에 그것이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조기 착공을 갖다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기 착공, 지연 착공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착공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전병헌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선이 본래 2008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됐고 신림경전철과 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그 장승배기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던 서부선을 약수터역까지 연장토록 했고 2차적으로 서울대역까지 연장토록 해서 2015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림선과 같이 확정이 됐는데 신림선은 제가 현역 시절에 조기 기공식을 해서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데 서부선은 10년째 아무런 동작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기 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경절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난관이 있었죠. 그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그런 난관이 있었는데 당시 박원순 시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 아파트를 우회하는 예산도 상당히 들어갔었습니다. 아파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통과해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이것이 무난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만족하는 그런 전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림선걸 말씀하시는데 서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수터에서 맨 처음에 되었다가 서울대로 이렇게 되면서 점차 공기가 늘어났고 그리고 서대문과 은평 쪽에서 역이 신설되는 여부, 역의 위치 이런 여부 때문에 계속 그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공기 지연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만한 합의하에 이걸 조기 착공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장진영 후보께서 김병기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서부선 조기 착공은 김병기 후보 지난 20년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김병기 후보 국토위원이었다면서요. 뭐 한 겁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조기 착공, 이번에도 4년이 지났는데 또 조기 착공.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까도 뭐 본인의 치적처럼 얘기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병기 후보가 궁금합니다. 그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은 그 동작구만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서울의 여러 구간을 통과하는 그 전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와 협의하에 이걸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게 조기 착공이 안 된 이유를 지금 서울시에 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동작구에다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이상 뭐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청에 대한 그런 신축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있을 때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측면 지원하고 했던 것이지 제가 임기 중에 그 일을 갖다가 했는데 무엇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공직을 좀 안 하셔서 하는 그런 약간의 무죄에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영 후보 질문 답변 시간을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김병기 후보가 이창우 구청장 후보를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을 하면서 든 이유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둘이 협조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인데 이 구청 신청사 신축은 구청이 주도한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후보가 협조 관계가 아니었던 이창우 구청장하고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김병기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전에 MOU를 맺었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그거를 같이 한 거는 페이스북이나 기사에도 다 나와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에 대한 시작은 옆에 계시는 전병헌 후보 시절에 했던 거 맞습니다. 그 시절에 했던 것을 그게 사장화되지 않고 그런 게 한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시행착오가 많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갈등도 역시 많았죠. 영도시장 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을 때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큰 대가 없이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병헌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세한 공약, 세부적인 공약은 집에 배달된 공보물을 좀 많이 읽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서 아이디어 뱅크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로 그 올림픽대로 지하화, 그리고 이 노량진역부터 뭐 지하화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명분과 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노량진역부터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철도의 시발역이 노량진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9년 노량진역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이 우리나라 철도의 시발역 아닙니까? 당연히 지하화도 노량진역부터 영등포 구간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를 갖고 접근하고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민자 역사도 함께 현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노량진 철도 지하와 함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며칠 전에 공약을 뭐 베꼈다고 하시던데 올림픽 도로를 지하화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센트럴파크의 공원과 그리고 국제금융타운을 조성하고 테마파크도 조성하는 것이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장승배기로부터 시작해서 노량진역까지 지하화해서 여기에 무빙워크를 설치를 하고 해서 차 타기에는 좀 멀고 차 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그 장승배기로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대를 완전히 우리 동작구의 중심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선 당연히 제가 확정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 5일제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 연차 휴가 25일도 확실하게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병헌 후보의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전병헌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전병헌 후보 공약에 대해 장진영 후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전병헌 후보께서도 국철 지하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량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전병헌 후보도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를 개발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국철 지하화 사업하고 말이죠. 이게 좀 충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걱정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하화되면은 당연히 지금 왕십리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민자 역사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대가 훨씬 상권이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와 휴가 문화의 근본적인 법정 연차 휴가 일수를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를 적어도 5일 내지 10일을 더 늘려서 법정 연차 휴가의 휴식과 여가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등하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출퇴근 유연제를 실시해서 엄마는 8시에 출근해서 아빠 5시에 퇴근하면서 하원시키고 아빠는 10시에 출근하면서 등원시키고 아빠는 7시에 퇴근하는 이런 출퇴근 유연제와 함께 그다음에 학원비 같은 공제도 미취학 아동에게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공제를 초중고생들한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고생의 학원비에도 적용을 해서
이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려서 적어도 연말에는 학원비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는 국가가 다시 세금을 환원시키고 돌려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장진영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역 일대 개발하고 철도 지하가 아무 충돌이 없다. 그리고 그게 쓸데없는 우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량진역 일대 개발은 먼저 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먼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지상철도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철도가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걸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전병훈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야말로 저거는 수박 겉핥기식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철도 지하화는요 50m 이상 들어가야 돼요. 철도 지하화를 하려면. 그래서 50m 이상 아래에 깔리는 이 철도 노선하고 지상에 세워지는 거하고는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에 노량진 민자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 우리가 왕십리역이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지 또한 그 용산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이 일대가 민자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충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노량진 민자 역사 그 1차 준공식을 했을 때도 제가 노량진 민자 역사에서 수산시장을 거쳐서 육산빌딩 수변공원까지 건너가는 연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에 반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구상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충돌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노량진 여기 만약에 지하화된다면 노량진 지금 역은 폐허화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량진은 학원 특구의 성격도 갖고 있고, 또한 우리 공무원 시험의 그 메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김병기 후보께서 전병훈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제가 전병훈 후보님 공보물을 보고 왔습니다. 공보물에 보니까 정권 심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려면 힘 있는 정당의 뒷받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을 하려고 해도 의석수가 필요하고 검찰 견제에도 힘이 필요한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전 후보가 이는 개인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 할 때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 현재까지도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정권 심판, 윤석열 견제 제대로 했습니까? 온통 이재명 1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 몰두하다 보니까 제대로 심판도 못했죠. 무슨 힘이 있는 정당입니까? 그 당력을 대부분 다 이재명 감옥 가는 거 막아주고 이재명 방탄수사기에 다 몰두하는데 낭비하느라고 제대로 된 견제나 심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건강해야 기본적으로 정부도 건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갖다 지적을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더더욱이 이재명 민주당을 거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깔보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만 팍팍해지는 것이죠. 저는 일당백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번의 그 핵심적인 그 대선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대선에서는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저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그리고 방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야당의 옳은 소리는 정당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관철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도 미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병기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 택시 환승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택시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지금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도 있고 교통 약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에는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가 될지,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영제 문제와 그다음에 그 환승제도 편의 문제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면 귀족교통이냐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안기부에 국정원에 계실 때부터 국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택시도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화두로 던짐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교통 약자들이 단순히 그냥 마을 버스나 버스만 환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비용을 조금 더 내면은 편리하게 편안하게 환승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택시가 워낙에 어렵습니다. 택시 업계가. 근데 택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버스가 필요하듯이 택시도 사실상 대중교통의 수단화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공영제라기보다는 준공영제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 각각의 판단에 맡겨서 아마 토론하면 충분히 좋은 결론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 후보자의 공약과 공약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 발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작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8년간 동작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동작에 필요한 사람은 한강변 복합 개발을 이루어내고 산적한 재개발 현안을 처리하고 철도 지하 사업과 서부선 착공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정치인이 동작을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 동작의 위대한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저 김병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가 3선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동작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김병기가 동작 주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지역 사무실과 찾아가는 민원 데이트 현장에서 동작 주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으며 느낀 따뜻한 온기와 열정이 지금도 제 손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안을 해결해왔고 대안을 제시해왔고 정책을 실현시켜온 저 김병기가 검증된 능력과 실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동작주민 여러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작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고 동작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병기 꼭 지지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병헌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작구 발전이 지난 8년 동안 동작 정지가 됐었습니다. 서부선 조기 착공이 아니고 지각 착공인데 조기 착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작 정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종합 타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서 이전이었는데 저는 제 계획은 경찰서 이전을 노량지 감리교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자리 그쪽에다가 옮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창우 청장과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아파트 업자한테 팔려서 동작 경찰서의 명당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동작이 정체되고 동작이 그 발전이 지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작 구민들이 너무 답답하다. 제가 좀 나와서 뚫어달라 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 후보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군대를 갔다 온 후보입니다. 한 사람은 군대, 예? 방위 갔다 오셨잖아요. 아, 그 군대, 저는 그거 현역들한테는 방위는 군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갑차 소대장 출신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했고, 이제까지 8년간 정체된 동작구의 발전을 동작 개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탄과 방탄의 싸움, 정쟁의 정치, 감옥 안 가려고, 국정 실패를 막으려고 이렇게 정쟁만 일삼는 사실상 전투와 전쟁과 같은 이와 같은 저질의 정치,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야당이 건강해야 정부도 건실해지고 정치도 바로 섭니다. 방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새로운 미래당, 저와 함께 새롭게 동작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동작구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인지 판단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은 지난 20년 멈춰버린 동작갑을 다시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선포된 지가 올해로 꼭 20년이 됐는데 단 한 군데도 착공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건축비가 2배 가까이 뛰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던 50대 주부가 이제 70대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20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모두 보유한 여당 국회의원과 소통과 그런 보유한 여당과 국회의원이 소통조차 하기 힘든 관계라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마지막 빠져있는 퍼즐, 국회의원을 끼워주시면 진짜 제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주민 여러분, 부모,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온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전과 사범 당대표가 나오더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도 당대표 하겠다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회가 교도소입니까? 우리 동작이라도 깨끗한 정치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공천헌금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구의원 법인카드 뺏어서 쓴 적도 없습니다. 뇌물 같은 부정한 돈 받아 쓴 적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망가져버린 대한민국도 살리고 20년 멈춰있던 동작갑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뽑아놨더니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 문제를 싸들고 가서 상담할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국회의원, 이제 동작갑에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장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전 투표일인 4월 5일과 6일 그리고 4월 10일 투표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새 후보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